최근 김해시가 행사에 동원한 멸종위기종 황새가 폐사해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김해시의회가 잇따라 해외 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김해와 밀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김해시가 개통까지 속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밀양 고속도로는 오는 2035년 개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한 건 더 추가됐습니다. 경남에서는 현재까지 실종 신고 18건이 접수돼 10명의 소재가 파악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해 경찰이 안전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국화 최초 재배지로 불리는 마산에 가을 향기가 짙게 퍼지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수만 송이 국화가 장관을 이루는 마산 가곡화 국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해시가 행사에 동원한 멸종위기종 황새가 폐사하면서 행정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의회가 잇따라 해외 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역 현안은 외면한 채 외유성 여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시 의회가 연이은 해외 연수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하루 뒤인 27일 캐나다 밴쿠버와 미국 시애틀로 각각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어 오는 5일에는 사회사업위원회가 베트남과 싱가포르 연수를 계획 중입니다. 지역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시민 세금으로 떠난 해외여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연말을 앞두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일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국 나가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보고 자기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우리 김해시에 이제 반영하는 그게 이제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연말 맞아가지고 이렇게 졸업여행 하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시민들 눈에 보기도 그렇고 이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김해시의회는 선진의회 운영 사례를 배우기 위한 공무 국외 연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관광성 일정이 포함된 외유성 연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해시는 행사에 동원된 멸종위기종 황새가 폐사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김해시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해외 연수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연수비를 올렸다가 여론의 반발로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부산의 한 기초의회는 시기상 부적절하다며 해외 연수를 스스로 취소하고 예산을 돌려놨습니다. 결과를 내면은 괜찮은데 내지 못하다 보니까 해외 전부 다 여행으로 미치고 이런 데다 지금 현재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국내 경기가 너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외 동계 여행을 안 가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과 검증 없는 연수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야 할 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야말로 이제 출장을 가는 이런 정도로 해야지 지금처럼 이 연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가 예산을 잡아서 가는 해외 연수 제도는 이건 정말로 좀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지방의회. 시민 세금으로 떠나는 연수라면 그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합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변명이 아닌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경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해서
국회 국정감사 기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채택 논란과 최민희 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으로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한 가운데 종합감사 마지막 날에는 방송산업 관련 막바지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날선 질의를 던졌습니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의원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글로벌 플랫폼의 허위, 유해 콘텐츠 확산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집행수단이 지금 있는지, 없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언론을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플랫폼 책임성 강화 중심의 한국형 DSA 체계로. 경남 창원 마산 하포구 최영도 의원은 K콘텐츠의 원조인 국내 방송산업이 글로벌 OTT와 경쟁 구도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강조하며 K-팝의 원조, K-드라마의 원조에서 다 시작된 건데 대박은 글로벌 OTT에 터뜨리고 엄청난 수익 역시 글로벌 OTT로 가는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방송사, 미디어, 통신들이 바로 그 K-콘텐츠의 위대한 힘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미통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상파나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끔 방송 광고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첫 업무 검증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OTT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과 기존 유료 방송 간의 규제의 형평성, 지역성 구현, 방송통신 시장 구조 개편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해와 밀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김해시가 개통까지 속도를 냅니다.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은 3일 김해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해 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한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김해 밀양 고속도로는 김해 진례면과 밀양 상남면을 잇는 총 연장 19.8km, 왕복 4차로입니다. 노선에는 나들목 2곳과 분기점 3곳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연계하는 핵심 구간으로 꼽힙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핵심 물류축이 세워지며 운송시간 단축뿐 아니라 부산과 경남 내륙권 통행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등을 거쳐 2031년 착공할 예정이며 오는 2035년 개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새롭게 대변인단을 구성해 공식 발족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7월부터 공모를 거쳐 모두 11명의 대변인단을 구성했다고 3일 경남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열린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논평과 메시지는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책임 있는 언어로 작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책 중심의 생활정치 브리핑을 정례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허성무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1일 연 임시당원회의에서 도당위원장 보궐선거 결과 허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단독 출마한 허 신임 도당위원장은 온라인 투표에서 95.7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앞서 송순호 전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이 내년 창원시장 선거 도전을 위해 중도 사퇴하면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3일 아침 경남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거창과 함양, 합천, 남해에 지난 주말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창이 영하 2도, 의령 영하 1.6도, 함안 영하 1.1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창녕과 밀양, 김해, 창원에서도 한 자릿수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국화 10회지로 불리는 마산에 가을 향기가 짙게 퍼지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수만 송이 국화가 장관을 이루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가 한창인데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오색 국화. 17만 본의 국화가 가을빛으로 물든 축제장을 채웠습니다. 비행기와 탑승구를 형상화한 작품부터 허수아비 등 다양한 국화 조형물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진한 국화향에 발길이 머뭅니다. 분위기가 참 좋네. 날씨도 좋고 바람도 살살 불고 오늘 아침 좀 쌀랑했는데 지금은 햇볕이 있어서 되게 따시고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국화도 너무 이쁘고. 올해 가고파 국화축제는 축제장이 두 곳으로 나뉘어 열렸습니다. 3.15 해양누리공원에는 대형 국화 작품이, 하포소병공원에는 청년들이 옛 마산의 홍콩바를 재현한 낭만포차 등을 선보입니다. 국화를 재배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술가분들 그리고 젊은 청년 크리에이터 다양한 분들이 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1축제장과 달리 2축제장은 한산한 상황. 모두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도록 동선만 조정한다면 더 매력적인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가을의 중심에서 피어난 국화의 향연. 국화에 이끌려 가을을 만나다를 주제로 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창원시 협의회는 3일 창원시청 사거리에서 동대구 창원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고속화철도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3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민족통일 전국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평화통일을 향한 44년의 열정, 경남에서부터 하나 되어 통일 미래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미디어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17개 시도 기수단 입장, 내빈 인사말과 정부 포상, 통일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지난 1981년 창설된 민간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230여 개 시군구 협의회에서 민간 차원의 통일 역량 강화와 평화통일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한 건 더 추가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에 대해 추가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는 현재까지 실종 신고 18건이 접수돼 10명의 소재가 파악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해 경찰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합니다. 시는 3일 기장군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과 양성자 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며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기술로 소아암과 난치암 치료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내 양성자 치료센터는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와 서울 삼성 서울병원 두 곳뿐으로 연간 치료 가능 환자는 약 1,500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센터가 완공되면 서울대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와 연계해 세계 최초로 양성자, 중입자, 유전자 세포 치료까지 가능한 암 치료단지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의 누적 방문자 2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들락날락 쇼폼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3일부터 16일까지로 시민이 직접 짧은 영상을 제작해 SNS에 게시하고 들락날락 통합 플랫폼에 응모하면 됩니다. 공모 주제는 200만 명이 찾은 들락날락 다 함께 축하해요이며 우수작과 참여자에게는 경품이 주어집니다.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지역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디지털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DNA 혁신타운을 조성해 지역 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검증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부, 경남도 등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